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영민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감지기는 제가 처음 소방 쪽에 입문했을 때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말들을 많이 했고요. 이해가 안 되고 도통 자료를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됐던 분야가 감지기 분야였어요. 오늘은 감지기 분야를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지기의 종류와 간단한 원리, 그리고 감지기 선로의 배선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지기 선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감지기 선로의 작동 원리는 다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감지기의 종류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뿅! 먼저 감지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불꽃 감지기,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기타 등등 다양한 감지기들이 많은데 형태나 감지 방식에 따라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 중에 광전식이라는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차동식, 정온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열 감지기예요. 열 감지기고 나머지 요거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쪽에 이렇게 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기 감지기는 안쪽에 빛이 투과되고 있어요. 빛을 쏘고 있는데 빛을 쏘고 있다가 연기가 이제 이 가멸부로 스멀스멀 들어오면은 이 빛이 산란을 하게 되겠죠. 연기에 의해서 빛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거를 감지해서 화재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 중에 광전식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동식 감지기. 이 차동식 감지기는요, 일정 상승률의 이상 온도가 변화되면은 감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 방에 평소 때는 온도가 1도, 2도, 3도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요. 근데 일정 시간 내에 급격하게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를 인지하는 겁니다. 0도가 됐던 30도가 됐던 상관이 없고요. 정해진 기준이 없이 일정 상승률, 그 시간 대비 일정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그거를 인지해서 화재를 인식해주는 감지기가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정온식 감지기, 말 그대로 정해진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90도의 온도로 정해놨다면 90도의 온도 이상이 돼야지만 이 감지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해서 감지기를 쇼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방식의 감지기가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어떻게 쉽지 않나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감지기 내부에 들어가서 감지기의 작동 회로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은 우리가 감지기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감지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작동 원리만 알면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 감지기를 만드실 분이시라면은 그때는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감지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감지기의 배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지기의 배선 방식은 송배전 방식이에요. 송배전 방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렬회로입니다. 두 가닥의 선이 가서 기구에 바로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구 반대쪽에 또 체결이 돼서 다음 기구로 가서 기구에 다이렉트로 결선되는 이런 방식의 배선 방식을 송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직렬회로, 하나로 쭉 직렬로 이어진 회로를 송배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감지기 배선에서 송배전 방식 직렬회로를 선택을 했냐면요, 감지기는 단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단선이 되면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 단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된 게 도통검사예요. 수신기에서 도통검사 항목이 있는데 도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 직렬회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 선이 단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선이 됐으면 바로 도통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단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선이 됐으니까. 근데 분기식 병렬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쭉 두 선이 가서 두 선에서 각각 한 선씩을 다른 선으로 따서 내려와서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단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단선이 되면 요 감지기는 작동이 안 되겠지만 요 감지기는 또 작동이 돼요. 그리고 선로가 쭉 이어져서 같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버리면 이쪽으로 단선이 된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회로로 단선이 됐을 때 수신기에서 도통검사라는 항목으로 단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렬회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직렬회로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직렬회로로 하셔야 되고 병렬회로, 뭐 등라인에서 등을 이제 라인을 쭉 보내고 각각 보내주는 등라인에다가 설치될 곳에다가 선을 따서 내리는 방식. 요 방식은 감지기를 설치할 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 방식은 X, 이 직렬회로 방식으로 감지기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송배전 방식은 조금 이해되셨죠? 이 송배전 방식을 가지고 감지기의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선의 결선 및 가닥수는 감지기 선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감지기 선로가 쭉 출발을 해서 그 경계구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선로냐, 아니면 직선 형태로 쭉 가서 하나의 선로가 가서 끝나는 형태냐에 따라서 가닥수가 틀려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선 방식이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 바퀴를 돌아오는 형태의 선로였을 때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위에 걸 보시면 이렇게 소화전에서 공통단자와 회로단자가 출발을 합니다. 자, 공통단자에서 한 선이 출발을 하고요. 첫 번째 감지기까지 회로선과 공통선이 이렇게 결선이 됩니다. 이렇게 결선이 되려면 가닥수가 두 가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첫 번째 감지기에서 두 번째 감지기로 선이 출발을 해서 다음 감지기로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도 두 가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에서 이렇게 다음 감지기로 선이 입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결선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말단 감지기니까 말단에서 이제 다시 소화전으로 통해 있는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배선, 이렇게 보시면 한 바퀴를 쭉 돌리는 원형 형태의 선로가 있다면 이때는 전부 다 두 가닥씩 들어가서 연결이 되겠죠. 두 가닥 들어가서 연결되고 두 가닥 들어가서 연결되고 연결되면 마지막에 소화전으로 그 말단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그 말단에다가 10kg 옴짜리 저항을 처리를 해주면 요거는 송배전 방식의 한 바퀴 돌린 송배전 방식과 두 가닥 선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바퀴를 돌린 선로는 두 가닥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0kg 옴짜리 종단저항을 붙이는 거는 이제 감지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감지기 선로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형태의 감지기 선로는 두 가닥의 선이 들어가고 두 가닥을 각각의 감지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선로, 한 개의 선로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결선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공통에서 하나가 출발을 하죠. 회로에서 한 가닥이 감지기로 갑니다. 그럼 두 가닥이 갔죠. 두 가닥 외로 여유의
감지기 선을 하나씩 더 넣어줍니다. 4가닥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4가닥의 가닥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감지기에서 2번 감지기로 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는 2가닥의 선을 넣어주고요. 또 여유분해의 선을 2가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쪽 선로에도 4가닥의 선이 들어가고요. 똑같이 3번도 하나, 둘, 공통과 회로선은 감지기에 바로 연결해 주시고 또 여유분해 선 2가닥을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똑같이 4가닥이죠.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2가닥은 감지기에 계속 결선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결선을 해줍니다. 요 부분은 결선을 해줘요. 이렇게 각각의 선들을 그냥 이어줍니다. 이어주시면은 요 선은 쭉 이제 종단 저항까지 이어져 있겠죠. 소화전의 종단 저항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감지기에 단자대 2개가 남잖아요. 마지막 단자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자 2가닥 선은 쭉 이어져서 감지기를 통해서 출발해서 끝났죠. 마지막 감지기에서. 그럼 나머지 여유분은 조인을 해서 쭉 이어왔죠. 그 마지막 선을 이었으니까 쭉 선로가 이어져서 직렬로 이렇게 이어져서 말단까지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병렬 없이 직렬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2가닥 선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돌려서 직렬로 연결된 방식입니다. 감지기의 가닥수와 결선은 선로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선로를 하나의 선로로만 할 때는 4가닥의 선이 필요한 거고요. 한 바퀴를 돌려서 올 수 있는 선로가 있다면 그때는 2가닥씩만 넣으면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닥수를 하시고 배선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감지기회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소방전기 입문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도 대부분의 대답이 어떤 거였냐면요. DC24V 플러스와 DC24V 마이너스가 감지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하고 반응을 하면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쇼트 시켜준다고 대부분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쇼트가 되면은 과전류가 흐르던가 휴즈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화재 수신기에서 화재 경종이 울리고 화재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휴즈는 안 나갈까가 굉장히 의문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요 회로도를 알고 나서는 그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절대로 DC24V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쇼트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이제 칠판에서 보세요. 자, 보시면 감지기 회로의 작동은 회로 플러스와 공통 마이너스가 쭉 가서 마지막에 종단 저항 처리를 하죠. 근데 수신기 내부를 보면요. 요게 내부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는 회로는 다이렉트로 나가지만 마이너스 공통이 릴레이의 코일을 통해서 감지기로 나가서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릴레이를 작동을 시키는 회로가 감지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작동을 시키느냐? 전류가 흐르려면은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이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쭉 가다 보시면 감지기에서는 현재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쭉 플러스선이 가서 종단 저항에 연결이 된 상태고 공통 마이너스는 코일을 지나서 감지기를 통해서 종단 저항까지 연결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회로에서 출발해서 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종단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감지기 선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보면요. 평상시 때는 I는 R분의 V 값에 대입을 해서 자 보시면 코일의 저항값이 1kΩ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종단 저항으로 사용하는 저항값이 10kΩ이고요. 그리고 전선의 저항값을 50옴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2.17mA의 전류가 현재 평상시 화재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요 선로에 전류가 2.17m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릴레이가 작동을 하려면 전류가 20mA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코일에 자성이 생겨서 이 A 접점을 B 접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했다고 보시면 이렇게 화재가 인식되면 단락이 되겠죠. 뭐 쇼트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단락이 되면은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는 가까운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곳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감지기가 쇼트가 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이 종단 저항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화재 시에는 이 감지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를 때는 자, 이 종단 저항값을 뺀 나머지 저항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감지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선의 전류값은 22.85mA가 됩니다. 22.85A로 전류값이 높아지게 되죠. 여기 저항을 안 거치게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릴레이 작동 전류는 20mA라고 했는데 20mA를 올라섰죠. 높게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요 코일에 자성이 생겨서 요 접점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말 그대로 A 접점이 B 접점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B 접점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접점과 접점이 닿게 되죠. 그러면 이 접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류가 다른 회로의 전류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경종이 출력되고 화재의 램프가 점등이 되고 회로의 창에 점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시는 게 감지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24V가 대기하고 있다가 쇼트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감지기는 선로를 이어주는 스위치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DC 24V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쇼트되는 개념이 아니라 감지기의 쇼트는 감지기 회로의 선로를 종단 저항을 거치지 않고 통하게끔 만들어서 그 감지기 회로 선의 전류값이 이 릴레이를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값으로 향상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은 릴레이 작동에 의해서 접점에 대기하고 있던 전류가 또 다른 전류가 이제 화재 경종 출력 쪽으로도 내보내주고 그리고 화재 점등 램프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회로 기판에 점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지기 회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에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